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전쟁 그리고 관세 폭탄은 우리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그늘을 비껴나갈 수는 없었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여의주에서는 관세 폭탄이 과연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또 관세를 피해갈 만한 섹터가 이 다른 섹터가 꼽히고 있는데 과연 맞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영향권에 든 관세 폭탄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잘 피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러한 관세의 영향으로 이러한 행보가 또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우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를 또 집중 단속한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품을 수입해서 중국이나 홍콩 등지로 수출을 하는 그러한 행보도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다고 한데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한 중국인이 중국산 매트리스 무려 120만 개, 120만 개면 얼마죠? 국내 창고, 우리나라 창고에 반입을 합니다. 수출 서류를 국내산, 그러니까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된 거죠. 옆에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매트릭스 이렇게 우리나라로 창고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국내에서 수출하는 것처럼 둔갑을 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중국인이 설립한 업체가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루트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그리고 당선 전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산 그 고사양 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좀 제한하는 그 법에 따라서 중국이 칩을 얻지 못하자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로 우회해서 수입을 한다는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압박이 심해가는 관세 전쟁 때문에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나라 세관과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에서 공조로 적발을 해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일단 수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가 반도체로 위장을 한 다음에 홍콩으로 불법 수출하는 그런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하는 제품들을 우회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오고 가고 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을 경유해서 혹은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혹은 베트남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미국 서로 필요한 물건들이 서로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을 다른 주변 국가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경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 저는 수출 관련한 데이터 발표된 거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이게 더 얼마나 심각해질까에 대한 우려를 좀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셨죠?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의 후폭풍이 이미 4월에 들어서면서 영향권에 진입을 한 거고요. 관련한 대미 수출은 이미 14%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옆에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고 수입도 줄어들었는데 주요 품목별 수출액과 또 나라별 수출액을 보면은 드디어 결국에는 영향권이구나. 일단 대미 수출이 14%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한 수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는 늘었지만 승용차나 철강 그리고 석유 쪽에 있어서의 감소가 나타났고요. 수출 1위,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 중국향 수출도 3.4% 전월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1일부터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봐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외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에는 위축의 심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에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품목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수출주의 타격이 결국에는 불보듯 뻔한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건재한 건가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 됩니다. 왜 일부 하는지는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4월 품목별 수출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십시오. 플러스가 난 쪽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는 10%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K반도체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그 품목 중에서는 가전제품이 타격이 가장 컸죠. 30%대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요. 컴퓨터 주변기기 그리고 석유, 선박마저도 지금 9% 감소가 보였고 철강 제품과 승용차, 정밀기기, 자동차 부품 쪽 무선 통신기기도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력 수출 품목에 있어서 우리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많이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반면 반도체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관세가 아무리 매겨져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출되지 않으면 미국도 불리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면을 함께 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어제 오전에 발표되자마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갑자기 반도체주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겠구나. 같이 하락했지만 수출 데이터 보니까 미국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심은 금물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선구매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미리미리 한 3개월치를 지금 땡겨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도 하반기에 관세나 수출 규제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악재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수요가 앞당겨진 탓에 하반기에 완전한 공백이 생길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한 3분기 정도에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성수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하반기에는 그러한 수요의 증가에 대한 효과를 전혀 볼 수도 없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의 실적 전망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봤을 때 지금보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가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짝은 좋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전망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도 일단 일부 수급이 유입되긴 했지만 장중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마감하지 못했던 반도체 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자, 수출 데이터로 본 반도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봤을 때 부정적인 흐름이 있다면 이게 또 선반영되는 모습이 상반기 중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수출 데이터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